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상대적 가치 형태라는 걸 살펴봤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어서 등가 형태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이제 등가 형태는 뭐냐면, 어떤 한 상품, 예를 들어 아마포가 다른 종류의 한 상품, 예를 들어 상의로 사용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포가 상의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아마포를 상품 A라 보고 상품 B를 이제 상의로 봤을 때 두 상품이 이제 서로 가치를 표현하는데 이제 교환하는 거죠. 아마포 저기랑 이제 상품이랑 교환하는 그런 비율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죠. 등가 형태의 첫 번째 특성은 사용 가치가 그 대립물의 가치의 현상 형태로 된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아마포 같은 거는 직접 사람들이 막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이제 우선 직조를 하거나 또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 가치를 판단할 때는 외투라든가 상의로 표현한다는 거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자신의 가치 존재를 그 물체 및 그 속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 예를 들어 상위와 동등한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에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그 배후에 숨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등가 형태는 이와 반대래요. 이와 반대인데, 등가 형태는 어떤 상품체, 가령 상의, 즉 있는 그대로의 물적 존재가 가치를 표현하고 따라서 본뒤부터 가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 성립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상의라는 상품이 아마포라는 상품에 상대하여 등가 역할을 하는 가치관계 내에서만 타당한 것이다. 좀 답답하고 아리송한 내용인데,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로 교환을 하다가 등가 형태로 교환을 하고 나서 다행히 뭐가 됩니까? 화폐 형태로 교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순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르크스는 이런 등가 형태에 판면되는 것이 내재적으로 뭐냐. 내재적으로 등가 형태의 교환에서 내재적인 것이 바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화폐 교환이라든가 어떤 등가 형태의 내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노동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노동. 기본적인 노동에 의해서 상품이 결정이 되고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서 교환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그 결론이자 그 자신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또 좀 뭐 재미난 얘기를 하죠. 어떤 물적 존재의 온갖 속성은 그것이 다른 물적 존재의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성들이 오히려 이런 관계 속에서 적용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속성의 관계가 서로 작용하는 게 아니지. 아마포라든가 아마폰의 속성의 관계가 뭐 상의 속성의 관계랑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 그 두 개 물질이 그 상품이 교환되는 거는 본디 그런 상품에 교환하는 속성도 교환 가능성이래요. 이게 교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뭐 수수께끼래요. 마르크스는 뭐가 수수께끼죠? 당연한 편리성으로 발달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또 전개하죠. 등가 형태가 완전히 발전되어서 화폐 형태로 전개될 때 비로소 경제학자의 불호조화적인 비속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교환이 그렇게 화폐 교환이 부르조아적 학자의 그 비속한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뭐 이렇게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비속한 거로 보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죠. 마르크스 생각하기에는 여기 노동이 이만큼 들어간 거니까 이 노동만큼 충분히 똑같은 가격으로 정정당당하게 막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가격에 따라서 사람의 선호도라든가 품질, 뭐 기호 그런 것을 막 교환하면은 굉장히 천박하다는 거죠. 천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경제적인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 논리보다 그 어떤 인간 노동자의 자부심, 자기네 노동 가치, 그게 참 신성하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마르크스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등가물 역할하는 상품제는 늘 추상적인 인간 노동의 구체화로 의무를 지닐 뿐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구체적 유효 노동의 생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품제가 항상 추상 노동이 들어가지만 그 노동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 물품을 그 유효 노동을 가득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돌을 매서 뿌겨서 버리거나 뭐 빵을 막 엉망으로 해서 버리고 그 못 먹게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판단하겠지만 뭐 갑자기 그런 생각 나네요. 그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맛있게 좀 만들고 남이 막 파는 음식은 대충 만들어서 막 판다. 그런 거는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런 건 좋지 않은데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는 이제 항상 노동자가 그 선한 입장에서 물건을 노동력을 충분히 그 유효 노동을 투입해서 하니까 가치 교환할 때는 반드시 그런 유효 노동 노동자가 투입한 그 노동만큼 인정해서 물품을 교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 공급이라든가 어떤 소비자의 지향성 문제 또 경영의 효율성 문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 고려 대상은 굉장히 적고 노동자의 유효 노동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교환 그러니까 등가 형태의 교환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의 전체적인 그 논리는 노동 가치 설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 가치 우선설 또는 노동 가치 유일설, 노동 가치 유일설.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유일하고 딴 거는 굉장히 부수적이다.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그 마지막 그 절의 그 4번에 보면은 단순한 가치 형태의 총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냥 그냥 뭐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교환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 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A라는 상품 전체의 가치의 그 노동과 B라는 상품 대충 전체의 가치의 노동과 이렇게 그 총체적으로 교환되는 게 맞죠. 총체적으로 교환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노동의 가치에서 교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지옥으로. 왜냐? 소비자의 판단을 하지 말라. 니네는 계획경제하에서 당연히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교환하는 게 맞다. 사실은 계획경제하에서는 수요 공급보다는 계획 생산에서 A 상품의 노동자와 B 상품의 노동자, C 상품의 노동자, D 상품의 노동자가 다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게 돼 있어요. 쓰려면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들 다 정해놓고 생산해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서 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지옥. 제가 좀 오늘 조금 뭐 추가적인 얘기 자본론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는 공산주의자면서 또 자본주의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라든가 또 행복,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공존. 사회적 공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개인적으로 막 행복해서 상대방 파괴하고 못 살게 굴고 해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건 공산주의 사회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자본주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자본주의 없어요. 공산주의 없습니다. 다 어느 공산주의국가건 자본국가건 어떤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일정 부분,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일정 부분을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게 맞아요. 저를 간단히 얘기해 보면 당연한 거죠. 복지국가 뭐예요? 시민 민주주의 국가, 교육이라든가 식사, 의료, 주거, 이 정도 기본적인, 거기에는 주거에는 전기라든가 수도도 포함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머지 제품에서들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싸워 나가서 그 발전시키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의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공산주의의 일부분 입장에서도 마르크스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조선 초기 조선 초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승만이 한 어떤 농지 개혁이라든가 조선 초기 절이라든가 귀족들의 땅을 빼서 물론 사대부들이 많이 가졌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보다 더 못한 게 마르크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실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신념, 상상에 의해서 지어준 소설이다. 성인 동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인 동화다. 그 성인 동화 때문에 수백만 명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굶어 죽고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동화 중에서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동화가 자본론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